나훈아는 1947년 2월 11일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으며 깊은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트로트의 황제라는 별칭을 얻은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20곡이 넘는 히트곡과 800곡이 넘는 직접 작곡한 노래로 한국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홍기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전쟁 후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는데 음악은 그에게 고통과 희망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숙희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배우 김지미와 1885년부터 2016년까지 가수 정수경과 3번 결혼했으며 정수경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무대에 반짝이는 조명 뒤에는 격동의 삶이 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어린 나이에 사고로 형을 잃은 것, 직업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점차 주목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지내야 했던 슬픈 결말입니다. 나훈아의 인생은 기쁨, 고통, 인내가 뒤섞인 긴 노래이며 음악과 청중을 위해 온전히 살았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나훈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겨우 15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형인 최민기를 잃은 일이었다.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나 씨는 형과 매우 가까웠는데 형은 친척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을 탐구하던 초기 시절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 음악가인 민기는 종종 기타를 연주하며 나 씨에게 기본 코드를 가르쳐 주는데 이는 나 씨의 음악에 대한 사랑의 불을 지폈다. 1962년 어느 날 오후 민기는 작은 지역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트럭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의 죽음은 나 씨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가짜 인터뷰에서 민기가 남긴 기타를 꼭 움켜쥐고 관 옆에 서서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장의 노점상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나 씨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영원히 형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기의 기억은 나 씨가 음악을 계속 추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나 씨는 전쟁과 빈곤으로 황폐해진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이러한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형이 죽은 뒤 민기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 씨는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며 추가 수입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형이 묻힌 묘지에 가서 몇 시간이고 형의 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마치 민기가 아직도 듣고 있는 것 같다. 나 씨는 또 다른 모의 인터뷰에서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을 때 형이 어둠 속에 서서 웃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을 잃은 아픔은 나 씨의 성격을 형성했고 그는 항상 감정적인 노래를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명성을 얻었지만 나 씨는 여전히 마음속에 침묵의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상이나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역 등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형에 대한 그리움을 모든 음표에 쏟아부어 청중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다. 나훈아의 경력은 길고 감동적인 여정이었으며 엄청난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짓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승범은 1666년 1000마일 떨어진 곳이라는 곡으로 데뷔하면서 트로트 음악계의 1인자로 빠르게 떠올랐다.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그의 노래에 공감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라이벌 남진과 경쟁하며 창부타령, 고향역 등의 히트곡이 차트를 휩쓸며 전설적인 트로트 대전을 펼쳤다. 1778년 발매한 그의 앨범 나훈아 베스트는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판매량인
10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에는 AMB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007년에는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에서 상을 받으면서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나 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성공적인 앨범을 발표했는데 1885년 드림 오브 어 맨과 1995년 라이프가 그 예이다. 이 앨범의 노래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젊은 세대에게 어필했다. 그는 또한 연기에도 손을 대어 1972년 영화 모자를 쓴 남자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칭찬을 받았다. 2020년 KBS에서 방영된 그의 추석 콘서트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 15년 만에 TV계에 복귀했습니다. 이 쇼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리랑은 단순한 음악적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었으며 그는 아리랑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800곡이 넘는 노래를 썼는데 그중 많은 곡을 다른 가수들이 불렀고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작곡가로서 그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나 씨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다. 1983년 앨범 뉴 호라이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이미자 등 경쟁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짜 인터뷰에서 나 씨는 리뷰를 읽으면서 스튜디오에서 울었고 영감을 잃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으로는 1975년 영화 서울의 밤이 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조연을 맡았지만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음악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일본 갱단에 의해 불륜 관계로 거세당했다는 소문이 국내에 퍼지면서 가슴 아픈 스캔들에 휘말렸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나 의원의 초기 침묵이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서 바지를 거의 벗을 뻔한 기자회견을 서둘러 열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씨를 울게 만든 노력은 종종 자신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 나왔다. 나 씨는 2020년 추석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성대 통증을 겪었지만 관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목소리가 더 이상 같지 않아 무력감을 느껴 울었지만 관객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울음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1970년대에 한 매니지먼트 회사에 사기를 당해 창부 타령 앨범으로 벌어들인 돈을 거의 다 날린 적도 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울었지만 다음 날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음악만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극복하고 실패에 맞서는 이러한 노력은 관객과 꿈을 위해 사는 예술가 나훈아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나훈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세계 청중의 마음속에 트로트 음악을 보존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트로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장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아리랑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리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추석 콘서트는 트로트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젊은 청중층을 끌어들이고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큰 진전을 이룬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래미상 같은 국제적인 음악상을 수상하여 트로트가 단순한 옛사람들의 음악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쓰는 노래 하나하나가 트로트 하우스를 짓는 벽돌과 같다고 말하며 그 집이 여러 세대에 걸쳐 서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 씨는 또한 젊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부산에서 워크숍을 열어 자신의 작곡과 공연 경험을 새로운 예술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윤정과 같은 젊은 가수들을 지원하여 2004년에 그녀의 첫 앨범 발매를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KBS 골든 올디스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공연할 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젊은 청중이 이 장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20곡이 넘는 히트곡과 800곡이 넘는 작곡으로 나나세는 KBS의 아이콘이 되는 것부터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충성도 높은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래하고 전 세계가 귀 기울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복잡한 이야기이며 세 번의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각기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숙희와의 첫 번째 결혼은 짧았지만 낭만적인 관계였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서 만났고 직장인인 이는 나 씨의 노래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나 씨의 커리어 상승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여배우 김지미와의 두 번째 결혼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4살 연상인 김연아는 열정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계를 선보인다. 대중으로부터 황금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직업과 성격에 대한 갈등으로 끝났고 나혜미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아픔을 겪었다. 나연기의 가장 긴 결혼 생활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가수 정수경과 함께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수경이 KBS 프로그램에서 나연기와 함께 공연하면서 만났고 음악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통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나 씨에게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들은 한때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결혼에도 슬픔은 있었습니다. 나 씨는 모의 인터뷰에서 투어 일정 때문에 집을 비우는